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권 원장 정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동방급락세. 오히려 물론 이제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고 볼 때는 좀 덜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위안을 삼아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안도는 할 수 있는 오히려 유럽이 많이 떨어지고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번져나가는 속도가 워낙 크고 관련돼서 그 공포 자체가 뉴욕 증시의 심리에도 영향이 됩니다. 사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공포 단계는 지나갔는데 지금 막 진행 중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공포가 지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리적 측면이고 증시를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나 뭐 유럽 증시들이 상당히 과열이 돼서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모멘텀으로 이 과열의 랠리를 끝을 낼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끝내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안타깝죠. 계속 이제 시장이 중국에 엮이는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을 뉴욕 증시에 엮일 수 있는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국, 뭐 독일이나 유럽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누누이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흐름을 보일 거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그렇지만은 한 가지 전제를 계속했던 거는 일단 선진시장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19 관련돼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내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내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뉴욕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무너지는 것에 또 흐름이 동조화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국내 상황에 비해서도 더 하락한 부분은 글로벌 주식시장 동조화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일시적인 쇼크 이것에 대해서 좋은 시장들은 분명히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질적으로 좀 투기 과열이 심했던 어, 버블이 상당히 좀 껴있다고 판단이 되는 일부 선진국과 특히 뭐 뉴욕 증시, 나스닥 기술주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지난 고점의 절반 정도 수준,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 예상을 하자고요. 결국에는 매 파동마다 방향성은 같겠지만 자,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반등을 해서 다시 2000전 물론 첫 단계는 2000선 회복입니다. 2000선은 분명히 회복은 될 것이고요. 2000선 회복 이후의 움직임들이 중요할 건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세를 회복하느냐의 게임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일단 반등의 깊이가 다를 거고, 반등한 이후에 하락 파동은 짧고 상승 파동은 뉴욕 증시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는 이러한 차별화된 흐름, 파동마다 방향성은 같지만 파동의 길이를 달리하는 이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아지지 않았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금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다시 글로벌 증시로 와서 보시면 중국 볼게요. 근원지는 중국인데 실제로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에요. 오늘도 낙폭이 크지 않고, 자, 중국 주식 시장은 심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상황을 넘어섰었고, 상해 역시도 그 수준을 회복을 했고, 자, 이 단면만 보더라도 지금 세계의 주식시장에서의 눈초리들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차피 급락세에서 동조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오늘 목요일 시장들이 무너진 이유는 트럼프 연설에서 유럽을 막았죠. 유럽을 통제하는데, 유럽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는데 심각하죠. 사람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화물까지도 포함했습니다. 크죠. 이거는 30일 동안 어떻게 보면 12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미 무역과 관련된 12분의 1이 없어지는 거니까 크죠. 한 달 이후에 다시 보기로 했는데 답답한 측면은 있죠. 이게 무역을 막는다고 해서 사실 확산이 더 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이게 자동차에서 사람 없는 그냥 자동차로만 옮을 가능성은 더 없잖아요. 약간 트럼프의 정치적인 속셈이 좀 묻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국이 유럽하고 무역에서 적자가 커요. 특히 독일하고 크고, 한 달에 150억 달러 정도 유럽 적자인데, 지금 우선은 선진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주식시장은 안 좋게 흘러갈 거고요. 더 그렇지만은 국내 주식시장과 중국 주식시장 그 외에 중화권을 둘러싸고 있는 증시들, 일본 제외하고 이머징 마켓 포함,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면모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기업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 현재 PBR 수준이 0.7배. 이거는 뭐 국가 성장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죠. 뉴욕 증시하고는 지나치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중국 시장이 이번 상황을 넘어가고, 이번에 코로나 글로벌 하락세가 멈추고 본격적으로 다시 중국 주시장이 살아나면서 전체 자금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주식 시장에 눈을 안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속에서 기술과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은
중국 시장을 오히려 넘어서는 상승세가 그때부터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은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죠. 뭐 올해 하반기가 됐던 2분기가 됐던 일단은 첫 단추는 중국 주식 시장에 동조화하는 흐름이 커지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지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 코스피 지수는 우선은 지금 사태가 안정이 되면은 미국과 유럽보다는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더불어서 2000선 회복을 먼저 시도할 겁니다. 1차적으로 2000선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2000선 회복 시도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빠르면 다음 주에도 2000선 회복 시도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전 세계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봐야 되겠죠. 주요 선진국들 특히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이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거고, 미국에서의 확산 속도와 또 얼마만큼 방어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2000선을 더 오버슈팅해서 조정인지 아니면 오버슈팅 하지 못하고 조정인지를 만들 건데, 이왕이면 더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는 게 좋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틀이 다 깨졌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지수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가장 안 좋은 흐름은 2000선 회복하고 또 어떤 안 좋은 아래 공포, 심각한 아래 공포가 금융시장의 위협을 끌고 온다면 그거는 정말로 좀 더 큰 문제도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은 현재의 글로벌 자산 시장의 과거 금융 사태와를 떠나서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안정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유럽은 계속 불안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돈을 풀어댔죠. 계속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부에서의 씀씀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금융 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실제로 여력이 크지는 않죠. 돈을 막 풀어대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지나치게 돈을 막 풀어댄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유로존 금융위기에 대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번 큰 반등들이 나오면 모두들 2000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2000선을 오버슈팅 하고 이후에 1900선 후반에서 2000선 중심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결과적으로는 2000선을 중심으로 한 기준선으로 회귀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글로벌 주식시 동향에 따라서 등락을 만들겠지만 중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증시의 선전을 토대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이 와중에 중국 주식 시장보다 나은 국내 주식 시장의 메리트가 눈에 띈다면은 그보다 속도를 빨리 하면서 본상승 추세 궤도로 진입 시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이라든지 더 큰 공포에 대해서 갖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일 것 같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분명히
올라와서 반등할 때 2000선 이전에 좀 정리를 하고 갈 종목들을 찍어 두시고, 그래서 손해 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끊으시고, 이거는 시장이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더 사도 된다는 종목은 따로 구별을 해 두시고, 2000선을 넘던 2100을 넘던 간에 계속 보유하는 전략, 그거는 분명히 펀더멘탈을 봐야지 됩니다. 기술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은 좋은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시황 전망과 대응 관련돼서는, 시장 대응 관련돼서는 이 정도 설명만 이번 주는 하겠고요. 다음 종목인데, 실제로 이 코너에서는 잘 다루지 않죠. 다른 코너들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마를 좀 다루는데, 우선은 시장이 크게 반등한다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별 볼 일 없어질 수 있겠죠.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먼저 마스크 진단키트 교육주 움직였었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교육주들이 가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가고, 이제는 치료제 쪽에 좀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사실 치료제 관련 주들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실제로 이제 후보 물질, 유력한 후보 물질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투여가 되고 있는 거는 일본의 아비간, 그 다음에 미국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정도인데, 일단 아비간은 국내에서는 물 건너갔고 간 걸로 보이고, 뭐 병원들에서 할 의향이 없으니까 수입을 해서 투약을 해봐야 되는데, 네, 렘데시비르는 계속 면밀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중국에서 임상 결과도 빠르면은 이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업체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빈팜 정도가 좀 공격적인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내놓는 것 같고, 실제로 국내 작은 제약사들이 뭔가 성공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아요. 근데 실제로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더 집중을 할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를 찾는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신약을 지금에 와서 뭐 백신, 신약을 만드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치료제로 사용되는 안정성이 입증된 물질들 중에서 찾을 건데, 그 물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활동, 임상활동이 이루어지겠죠. 사실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코미팜, 진원, 실제로 뭐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진 않아서, 이거는 그냥 이슈가 불거질 때, 진양제약, 뭐 신풍제약 이슈가 불거질 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정도이지 중장기 투자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한번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가 불만하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압축해서 본다면, 신풍제약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시끄러우니까 한번 신풍제약도 볼만할 것 같고, 코미팜도 뭐 가능성이 높든 낮던 간에 이슈는 됐으니까 한번 볼만하다.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기술적 수급이 뭔가 또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도 같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자, 뭐 오늘 어두운데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볼 전망이니까,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침울해 있기보다는 모두 힘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